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논란을 두고 여당 내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던 대통령실에서도 당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첫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후보가 직접 문자를 공개하거나 사과하라고 압박하자 한동훈 후보 측은 한동훈 공포증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보낸 문자가 이제 와서 공개된 건 비정상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 원희룡 후보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문자 내용을 왜곡한 게 아니라면 직접 공개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원 후보는 이렇게 된 이상 모두 공개하는 것이 오해와 논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문자를 공개해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사과하고 논란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당무 개입으로 이걸 끌어들이는 건지 지금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거나 건너가고 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원문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증, 공안증의 발로라고 논란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번 선거판과 현재 구도에서 나온 일종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김 여사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에 대통령실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함께 당권 경쟁에 나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긋지긋한 줄 세우기나 하며 역풍이나 불게 하는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이다. 분열과 갈등의 길로 전당대회를 끌고 가지 말라고 양비론을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향해 국정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은 믿업지 않아도 남편과 먼저 상의하라고 비꼬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한편 이번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당내 반발과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원외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거라며 참석할지 말지, 안 한다면 이름만 올릴 건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이들의 요청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이름을 올리기로 한 위원장들은 약 30여 명. 한동훈 후보는 SNS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연판장을 돌려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스냐 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연판장 사태에 빗댄 겁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100여 명의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2의 연판장 사태를 보며 정말 한심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고 선을 넘었다는 비판과 이번에 잘못하면 공멸한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인 박종진 인천 서구울 당협위원장이 전화를 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규정상 선관위원은 물론 후보자를 제외한 당협위원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이런 행태가 이번 전당대회의 판을 바꿔보려는 특정 후보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태의 배후가 원희룡 후보 캠프 아니냐는 의혹에 원 후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저희 캠프와 관련은 전혀 없고요. 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놓고 부글부글하는 데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당 선관위는 규정을 위배해 당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표명한 박종진 선관위원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최재형 목사와 직접 연락하고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 행정관을 조사했습니다.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았는데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2022년 9월 12일 최재형 목사와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의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유 행정관이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시겠다고 했다면서 다음 날 오후 2시 반으로 일정을 잡자 최 목사가 알겠다고 답합니다. 이튿날인 9월 13일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 명품백을 건넸습니다. 최 목사는 2022년 8월 김 여사 사무실 쪽에 전통주와 전기 스탠드를 맡겼을 때도 유 행정관이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주신 거는 제가 잘 받아서 전달해 드렸어요. 예. 검찰이 지난 3일 유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이른바 여사팀 조사는 모두 마친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은 셈이라 김 여사 소환 조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MBC에 김 여사를 여러 번 부를 수 없으니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같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습니다. 관건은 대통령실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냐입니다. 임기를 2달 정도 남긴 이 총장이 후임자 인선 마무리 전에 김 여사 수사를 마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소환 조사는 이달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조명현 씨가 배우자 김 씨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배우자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출석 요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전 대표는 검찰과 일정을 협의해 날짜가 정해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하게 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7번째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경찰이 내일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내일 있을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 브리핑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19일 만입니다. 경북경찰청이 기자들에게 보낸 브리핑 안내 문자입니다.
형식은 비공개 브리핑, 영상과 사진 촬영, 녹음 등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이유는 없습니다. 경북청 관계자는 왜 비공개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면서 형식이 중요하냐, 일단 브리핑은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도 아닌 최종 수사 결과를 비공개 브리핑으로 돌린 이례적인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합니까?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그제 열린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역시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밀실심의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적법한 공식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경북청은 규정상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김포에선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외국인 남성이 장애물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음주 차량이 공사장 가림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송정은 기자입니다. 달려오는 남성 여러 명 뒤를 경찰들이 뒤쫓습니다. 몇 시간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의식 없는 남성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김포의 한 전통시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2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새벽 0시쯤 같은 국적 남성 2명과 함께 다른 국적의 외국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기 바로 옆에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외국인들끼리 싸움이 붙었나 봐요. 경찰은 어두운 골목에서 장애물을 미처 보지 못해 부딪혀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뒷좌석 문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고 바로 옆 공사장 가림막은 무너져 내린 채 뚫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공사 현장 가림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물론 동승에 있던 30대 남성까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여성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선 부녀와 60대 남성 등 3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남성이 이웃인 40대 남성과 남성의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한 건데 피해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과 같은 빌라에서 입주민으로 살다가 2년 전 이사했는데 앞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무조건 완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같은 당 안에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송 인터뷰 전 바이든 캠프에서 미리 질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인지력 논란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이 사전 녹음한 2건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대선 후보 사퇴는 없다고 일축한 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흑인 여성을 중용했다고 강조합니다. I've appointed more black judges, more black women judges than every other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combined. 다른 방송에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다 자신을 흑인 여성으로 지칭하는 말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Well, I'm proud to be, as I said, the first vice president, first black woman to serve with a black president. 그런데 방송 이후 두 인터뷰의 질문이 너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행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바이든 캠프가 질문지를 사전에 보냈던 겁니다. Yes, I got several questions, 8 of them, and the 4 that were chosen were the ones that I approved. 바이든 캠프에서는 드문 관행이 아니라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지만 캠프가 나서 질문을 사전 조율했다는 자체가 바이든의 인지력 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세장이든 인터뷰든 바이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초긴장 속 견제 대상이 되다 보니 바이든의 대선 완주 의지와 상관없이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또 나왔습니다. 하원 의원 중 5번째입니다. All that really matters is avoiding a second Trump presidency. This is not the time for, lack of a better word, cheerleading. 올해 초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의 주치의를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등 인지력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휴일에도 핵심 의원들끼리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상원도 주 초에 회동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의회의 거센 압박 속에 대선 후보 바이든으로선 중대한 한 주를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등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13%포인트 인상됐지만 대출 받으려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값이 많이 뛴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담보대출 최대 한도까지 받고 그다음에 뭐 신용대출도 가능하다면은 어느 정도 일으켜서라도 집을 좀 매매를 하려고 지난달 말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5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모아 대출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자산 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적인 또는 감독상의 대책들을 추진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게 되면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곳곳에서 엇갈린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최저금리 연 1%대인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시행하려던 대출한도 축소 조치, 이른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9월로 미룬 게 대표적입니다. 정책이 좀 일관되게 시그널을 줘야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정책 효과가 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마음속 감정들을 캐릭터로 표현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2가 새로운 감정들까지 등장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뭘지 임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분노, 까칠함. 5색깔 감정으로 예측 가능했던 아이가 어느 날 낯선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가 사춘기여서 내뱉는 말이 부모인 제가 상처가 돼서 올 때가 마음속에 들어온 빨간 경고등, 사춘기입니다. 약간 거리감을 갖고 봐야지 맨정신이 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때 막 애가 막 공격할 때 하면 감정과 감정의 싸움만 되니까. 누구나 어른이 되기까지 한 번쯤은 겪었을,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을 감정의 소용돌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2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에선 개봉 23일 만에 1편 관객 수 497만 명을 훌쩍 넘겨 6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단기간에 10억 달러 수익을 거두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10대부터 성인 남녀, 자녀를 둔 부모까지. 어린이의 성장기 같은 이야기가 이토록 많은 이들을 사로잡는 비결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힘입니다. 아이가 평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를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보이니까 더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편이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있다는 걸 역설했다면 Hello! I'm anxiety. Where can I put my stuff? 2편은 기쁨은 줄고 불안은 커진 어른들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불안이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리고 그거를 동료들 모두가 함께 다시 안아가는 그런 모습이 찡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을 안고 사는 어른이 된다는 건 서글픈 일일까요? 영화는 나를 괴롭히는 듯한 부정적인 감정도 나를 이루는 소중한 자양분이라며 관객들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폭염 속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땀과 기름, 먼지가 한가득인데요. 하지만 매번 빨아입기도 힘들고 가족들의 옷이 상할까 봐 같이 빨기도 어렵기 때문에 세탁을 안 한 채로 다시 입고 일터로 나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빨래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영근 영상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영세 작업장. 쉴 새 없이 튀는 불꽃 사이로 노동자의 작업복은 땀과 얼룩에 젖어갑니다. 덥다. 공업기계 부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쇠를 만지니까 쇳가루도 많이 묻고 기름도 많이 묻고 작업복이 많이 더러워지죠. 집에 가져가서 빨래를 하려고 하니 애들 쇳가루 같은 걸 피부에 막 이렇게 닿으면 간지러운데 미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작업복과 씨름하는 노동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트럭 하나가 산업단지 일대를 누빕니다. 세탁물 가져왔습니다. 오늘 양이 많네. 요새 날이 더워가지고 좀 몇 개. 네, 깨끗이 빨아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블루밍 세탁소는 근로자분들의 작업복을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동복 1,000원, 춘추복과 하복은 500원씩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쉰내라고 해야 되나? 기름 냄새랑 땀 냄새, 짬뽕된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제일 힘들었죠. 저희 신랑이 사무 업무다 보니까 지저분한 작업복은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조금 만지기가 조금 사실은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백 벌씩 작업복을 세탁하다 보면 옷의 더러움보다 그 속에 배인 고된 노동의 흔적이 눈에 밟힙니다. 구멍 났구만. 여기도 구멍 났네, 여기도. 옷 상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대략 나오죠, 지금. 묻어있는 거는 제일 많은 게 기름때, 또 용접하는 부분 같은 거는 바지에 빵꾸가 많이 나져 있고. 구멍난 옷들 여기다 턴을 덧대주지 않으면 용접할 때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얼마나 뜨거울까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수선은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휴지 나오네. 그러니까 여름이라 더워서. 여름이다 보니까 땀들을 많이 닦아서 그런지 요즘 주머니에 휴지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때는 피곤하신지 사탕이 나올 때도 있고 참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이 작업이 힘들면 이렇게까지 할까 좀 마음이 아파요. 새 옷 같은 작업복을 받아든 노동자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깨끗이 빨았습니다. 뽀송뽀송해. 고맙습니다. 작업복을 내가 바로 뭐 하루에 벗고 2벌도 벗고 뭐 이렇게 해도 부담이 없어요. 여기 생기고 나서 뽀송뽀송한 게 굉장히 고마워요. 지난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달 4일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유인책에도 복귀율이 저조했던 데다 조만간 새로운 전공의들의 선발 일정도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규모는 만여 명으로 정부가 어떤 추가 유인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일주기가 다가오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을 집중 보도합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수사 기록 이첩과 회수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고 22대 국회의 첫 법안인 최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에 홍명보 울산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클린스만 경질 후 5달 만에 찾은 정식 감독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후 홍명보 울산 감독을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가 포엣 전 썬더랜드 감독과 박은어 전 노리치 감독을 면접한 데 이어 그제 마지막 후보로 홍명보 감독을 만난 끝에 공석이었던 축구대표팀 감독직은 5달 만에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7년 사우디 아시안컵까지. 총 2년 6개월 동안 감독직을 맡게 되는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직후 중간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스만 경질 직후부터 유력한 새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지만 홍 감독은 그때마다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좀 힘들었어요.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제가 그 안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감독 선임의 난항을 겪은 협회의 설득에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하게 됐고 2년 뒤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명예회복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K리그 시즌 도중 감독을 빼가게 되면서 감독 선임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울산은 협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었고 양측이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와 K리그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사선의 방법 저희가 강구해내는 게 저희 구단의 또 역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감독 선임 작업을 마무리했던 이임생 이사가 내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표팀을 이끌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국내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새 시즌 준비를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화려한 공항 패션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하루 새 충주 등 충청지방 곳곳엔 최대 12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중부 내륙 군데군데에만 장마 비구름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 장마 전선을 따라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또다시 강한 폭우대가 잇따라 지나겠습니다. 가장 강하고 많은 비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도권 남부와 강원 남부, 충남 서해안인데요. 이들 지역 내일 하루 동안에만 최대 100mm가 넘게 쏟아져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경기 북부 등 그밖의 중부지방도 30에서 많게는 80mm, 전북과 경북지방도 20에서 최대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30mm 남짓이 되겠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에 따르면 내일 비가 가장 강한 시점은 아침부터 낮 사이가 되겠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30mm씩 매우 세차게 퍼붓겠고요. 모레까지 추가 강우량이 더해진다면 중부지방에 최대 120mm 이상, 전북에도 많게는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 27도를 보이겠고요. 폭염특보 지역인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 중후반 일시 남부지방 쪽으로 남아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